수소차가 좋으냐 전기차가 좋으냐라는 논쟁은 어쩌면 좀 의미가 없어요. 그 비싼 연료전지를 만들어서 한 5년밖에 못 타요. 근데 이 수소와 같은 이런 부분들은 이런 긴 호흡으로 이제 지켜보시기에 상당히 좀 마음이 편안하죠. 기호흡이면 몇 년 정도 마음 놓고 있어야 되나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와 함께하는 수소경제 H2 토크쇼. 안녕하세요. MC 박지훈입니다. 오늘도 이 수소에 관한 좀 더 재미난 이야기들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가스기술공사 본부장님과 수소 러버 두 분 모시고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자기소개부터 시작해볼게요. 저는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에너지사업 본부장을 맡고 있는 송민호입니다. 수소러버 1, 3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K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미래산업 담당하고 있는 나승두입니다. 저는 수소러버 2 이렇게만 선창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렇죠? 여기서 수소러버 1 했으니까. 사인을 줬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 척하면 속이네. 자, 이 수소 생태계 강화. 이번에 제2창업 발표하면서 이 비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서 그래도 접할 수 있는 느낌? 이런 거에 수소차가 있을 텐데 일상생활 중에서 또 그거 말고도 다른 식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1등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소 관련돼서 우선 차가 1등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팔렸죠. 예. 넥소 자동차가 제일 많이 팔렸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또 1등하고 있는 게 수소로 전기를 만드는 그 전력 사업이 또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료전지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1위 예, 전 세계 1등입니다. 뿜뿜되네요. 걔가.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수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방식의 수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로서의 수소, 그렇죠. 에너지 저장 장치로서의 수소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수소를 어디다 써요라는 질문은 에너지를 어디다 써요라는 질문하고 같은 질문이에요. 그럼 뭐 자동차 갈 때 뭐 휘발유를 에너지로 쓰는 것처럼 집에다가 연결을 하게 되면 보일러로 쓸 수 있는 거고, 그럼 석유를 가지고 발전을 해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수소를 연료전지에 집어넣어서 전기로 쓸 수도 있는 거고, 수소를 너 어디다 쓸 거니?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에는 다 수소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광범위한 곳에 이 수소라는 에너지가 쓰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차세대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수소 연료전지 말씀하셨으니까 수소 터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전시가 꼴등하고 있는 게 있어요. 딱 하나. 야구? 아니, 제가 진짜 민감한 말씀. 대전이 꼴등하고 있는 거는 에너지 자립도가 꼴등입니다. 의존하고. 참 특이하죠. 대전시에서 쓰고 있는 에너지의 1.9% 정도의 자립도밖에 안 갖고 어머나. 있어요. 그래서 대전시가 에너지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소 연료전지도 지금 1단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2단계 사업으로서 수소 터빈 발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터빈은 수소를 만들 때 CO2는 당연히 분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CO2는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고요. 광물 자원화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물 자원화로 해서 뭐 유리 공장이라든가 시멘트 공장에 파는 계획들을 갖고 있고, 일부 나머지 것들은 수소 모빌리티용에 공급하고 수소 터빈을 돌려서 열과 그다음에 전기가 나올 거죠. 그래서 전기와 열을 그 주변에 공급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런 컨소시엄을 다 구성해 놨습니다. 사실 좀 불안정한 물질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폭발 사고 이런 것들도 있었었고요. 위험한 게 맞는지 아니면 아닙니다. 뭐 안전합니다. 뭐 이런 얼굴 좀 반론을 제기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싶어요. 다 에너지들은 다 폭발할 수 있죠. 실질적으로 보면 뭐 천연가스라든가 우리가 쓰고 있는 석유라든가 뭐 암모니아라든가 모든 에너지들은 폭발할 수 있는 범위들을 갖고 있는데, 위험도라는 게 다 그래서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도 가치를 봤을 때 수소 에너지가 위험도가 높은 편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소 에너지는 우선 누설됐을 때 확산 속도가 워낙 빨라서 공기적으로 다 방출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수소를 바라볼 때 그 위험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수소를 했을 때 폭탄 얘기가 나온다는 거, 이게 터진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 좀 전에 본부장 말씀해 주셨던 그 얘기처럼 에너지를 가진 모든 것은 폭발을 합니다. 그게 폭발하지 않으면 에너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수소가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화재 연소의 위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기를 굉장히 압축을 만약에 세게 해놨기 때문에 압축 공기에 따른 위험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보관을 하냐면은 이렇게 탄소 섬유를 이렇게 칭칭칭칭 감아요. 그러면 실로 된 풍선을 터뜨렸을 때 풍선이 뻥 터지는 게 아니라 찢어집니다.
실이기 때문에. 그리고서 수소가 가볍기 때문에 퓨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폭발에 대한 위험을 우리가 폭탄 터지듯이 연소에 대해서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자동차에서 가솔린 사고가 터지면 화재 사고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압축 공기에 의한 거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 탱크 자체는 보관할 때 우리가 일반적인 캔으로 보관하는 게 아니라 실로 칭칭칭칭 감아서 문제가 생기면 찢어지도록 돼 있다. 그러면 수소가 정말 천연가스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공기 중으로 확산된다. 우리가 위험하다는 거를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화재에 대한 위험이 아니라 더 많이 보관하기 위해서 압축을 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위험이다라는 거를 그러네요. 좀 생각해 보면은 조금 더 그 폭발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수소 본질은 그렇지 않고 압축 자체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예. 근데 그것도 그닥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그러니까 수소라는 것을 가스의 어떤 일환으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가스의 안전이라는 걸 봤을 때 우리는 이미 CNG 버스라든지 LPG 차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타고 다니시고 집에서도 도시가스 잘 사용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소라는 것도 안전 관리가 가능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전기차라든지 또는 수소차라든지 또는 내연기관차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제 안전성을 실험하는 그런 테스트들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하는데, 전반적으로 내연기관차나 전기차처럼 불이 더 많이 번진다든지 아니면 진화가 어렵다든지 약간 이런 것보다는 수소차가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인식을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안심이 되긴 했는데, 그렇다면은 요 말씀해주신 안전사항 외에도 수소차가 그러면 전기차보다 좀 더 이런 점이 장점이다. 왜냐면 두 가지 다 운용하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팁들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전기차의 단점은 주행거리가 짧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행거리가 짧다는 거는 그만큼 연료를 많이 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차량이든가 대형 모빌리티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점죠. 우리 지금 수소를 얼마만큼 저장에 따라서 얼마만큼 멀리 갈 수 있고 얼마만큼 무거운 것들을 실어 나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넣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갖고 있고, 멀리 운송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형 모빌리티 쪽에는 항상 수소차가 이슈화되고, 앞으로 산업은 점점 발달될 거고, 수소 내연기관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조만간 출시할 계획을 갖고 수소 있어요. 내연기관이요? 그 수소를 직접적으로 태워서, 왜냐하면 수를 태워도 이산화탄소는 발생하지 않으니까. 수소차가 좋으냐 전기차가 좋으냐라는 논쟁은 어쩌면 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둘 다 전기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서 보관하느냐의 문제지 차량 자체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수소차를 불편하게 느끼는 이유는, 전기차는 기존에 있는 전력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수월하게 그 인프라를 활용할 맞아요.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근데 반면에 수소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충전소라든지 보급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중장기적인 미래에 수소차와 전기차는 어떻게 활용될 것이냐라고 본다면은, 수소를 예를 들어서 대규모로 수입을 해오거나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곳에서는 그 수소를 굳이 전기로 바꿔서 배터리에 실어서 다닐 필요가 있느냐. 근데 그런 수소 시스템이 없는 곳이라면 있는 전력을 그대로 배터리에 넣어 갖고 다니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우리가 사용하기 편한 환경에 맞게끔 효율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논쟁보다는 친환경 인프라, 친환경 에너지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느냐에 따라서 각자 자기가 편한, 뭐 내가 정말 대형 트럭을 운영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수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동네에 수소 터미널이 있어서 수소가 너무 저렴하게 잘 나와. 그럼 수소를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에너지 환경에 따른 그 장단점을 고객들, 그 소비자들이 직접 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끔 선택하면 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개인의 그 소구에 맞게끔 또 거기에 맞춰서 선택할 문제다. 그렇죠? 예. 모빌리티라는 것도 이제 사용하는 사용자,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제 본인들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가 결국에는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주변 환경에 맞춰서 소비자들이 그거에 맞춰서 선택을 하는, 완전 대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어떤 그런 상황에 맞춰서 보완 역할을 하는 그런 모빌리티들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수소 열차 이런 것도 있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아까 언뜻 뭐 지나가는 말씀으로 많이 설명해 주셨지만 좀 더 있다면은 우리 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수소기차라든지 비행선이라든지 선박에 대한 얘기를
지금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 지금 이 시점에 왜냐하면 할 얘기가 아니다. 이전에 네. 우리가 수소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론적으로 설명할 때는 그게 유의미했다라고 봐요. 근데 실제로 사용할 때 그렇게 사용이 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지만 많이 활용되지 않는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연료전지의 내구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트럭이 수소가 더 적합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 비싼 연료전지를 만들어서 한 5년밖에 못 타요. 당장 소비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정말 마땅치 않은 그러네. 일이거든요. 저는 사실 그런 측면에서 그 가스기술공사 같은 공사가 해주셔야 되는 역할이 왜 5년밖에 못 하냐가 결국 내구성의 문제고 연료전지의 문제고 한다면은 이게 제일 기초적인 기술, 그러네. 기반 기술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초 기술들이 정말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정말 구체적으로 딱 신랄하게 꼬집어 주셨는데 그런 게 또 되고 있나요? 예, 기초 기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자동차를 연구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거는 모빌리티 회사들이 많이 좀 연구를 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수를 얼마만큼 활용을 할 수 있게 시장들을 열어주냐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한 거는 우리가 충전을 할 때도 충전 시간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줄어들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충전소의 자립화 기술을 높여서 가격 경쟁력을 좀 가져가야 돼요. 건설할 때 캐펙스 비용을 확 줄여버리면 수소의 단가도 그만큼 내려가겠죠. 수소를 생산할 때도 그만큼의 그 기술 자립이라든가 어떤 효율을 가져가서 수소에 생산할 수 있는 단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쪽의 연구를 포커싱을 하고 있고, 그런 걸 연구를 할 때 같이 공동으로 그 민간 기업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소 모빌리티 형태 중에 열차나 트램 같은 걸로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곳이 크게 두 군데가 있는데, 수소를 얻기 용이한 곳에서는 수소 모빌리티를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거를 한국가스기술공사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울산이나 제주 같이 부생수소나 그린수소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곳 외에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뭐 블루수소 같은 것들을 쉽게 어느 전국 어디에서나 좀 쉽게 이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을 좀 빠르게 구축을 해주신다면 아마 모빌리티 생태계의 확대 속도도 더욱 빨라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소에 관심이 많으신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편부터 잠시만 기다리세요.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저희 예고를 했었거든요. 고급 좀 투자 정보라고 할까요? 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살짝 좀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연님이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제가 뭐 잠깐 그냥 짚고 넘어가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승률은 좋습니다. 기관 투자자보다. 근데 벌어들이는 절대적인 이익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묵직하게 앉아서 그거를 스노우볼 효과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돈을 벌 수 있는 그만큼의 효과를 충분하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방법들이 조금 기관 투자자보다는 무게감이 좀 떨어져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싶은데, 근데 이 수소와 같은 이런 부분들은 이런 긴 호흡으로 이제 지켜보시기에 상당히 좀 마음이 편안하죠. 긴 호흡이면은 몇 년 정도 마음 놓고 있어야 되나요? 그거는 또 이제 자금을 활용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네, 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는 뭐 단언컨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전 투자 관점에서 네, 어떻게? 이게 수소 산업은 지금 성숙돼 있는 산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성장하기에도 아직 기반이 닦여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산업 자체로 보면은 나 의원님 말씀이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산업이 성숙되는 과정까지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투자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가 야, 수소는 어떤 회사가 뭘 잘하는데 이런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면 막 주가가 오르고 막 그러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 이제 수소 산업에 계시는 분들은 그거 너무 공공연한 정보여서 굳이 취급도 안 합니다. 당연히 거기가 잘하지라는 걸 너무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수소 관련 주식이라는 게 움직였을 때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이라든지 펀더멘털로 움직이냐 그러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저 뉴스에 따라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테마주 투자하는 거 비슷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좀 있는 것 같고, 말씀해 주셨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어떤 기업이 진짜 수소 산업이 정말 성숙됐을 때 잘 될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묶어서 접근하는 ETF 같은 게 차라리 낫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 수소 사회가 왔는데 걔는 없어. 열차는 갔는데 얘가 안 탔어.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열차를 통으로 사서 좀 오래 기다리겠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저는 ETF 같은 상품이 좀 맞다고 보는 거고. 그럼 요거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좀 뭔가 개인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은 어쨌든 종목을 알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필요한 핵심 기술이 뭔지 요거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거에 관련돼서 저희가 서치를 해보면 되는 거니까. 제가 그냥 쉽게 불러드릴게요. 아니 이게 그냥 그 회사 그 일 하는 회사예요. 아 정말요? 아 진짜? 예를 들어서 뭐 수소 탱크 같은 경우는 일진하이솔루스 같은 회사들 수소 탱크 하고요. 애경케미칼도 수소 탱크 하고 에스피어셀 같은 경우는 건물용 연료전지 같은 거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불러드리는 게 별로 의미는 없어요. 코론 같은 경우가 분리막 같은 거 하고 있고. 기사에서 엄청 많이 보는 예, 효성이 저장용기라든지 뭐 액화수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찾아보시기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대충 수소 기사만 보면 다 나와 있는 이름들이네요. 예, 그 대부분 초기 산업에서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게 테마주는 정말 나쁜 주식만 가지고 테마주가 움직여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 바이오 회사들도 실질적인 매출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다 테마주처럼 움직였어요. 그래서 산업을 믿는다면 좀 더 포트폴리오를 넓게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를 정말 개별 주식으로 투자를 하실 때는 약간의 단기 변동성이 심한 테마주 같이 접근하실 수밖에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충분히 그 정도는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검색해 보시면 예. 다 나오는 정도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도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H2 토크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